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 이 시간을 빼놓지 않고 잘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 어려운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대응을 하셨으리라는 판단이고요. 자, 오늘도 하나하나 시장 움직임부터 시작해갖고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다 뜯어보고 그다음에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큰 틀에서 시장 이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이었죠. 0.09포인트 등락률은 아예 기록 자체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보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2.5포인트가 빠져서 1.69%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자, 0.26%가 상승했죠. 코스피 200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형주들 위주로 200 종목을 뽑아서 지수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물 요런 쪽들 좀 하고 프로그램 매도 매수 자 요런 걸 하는데 관여된 게 코스피 200 종목인데 그래서 거의 대형주 위주의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선물 시장도 0.19%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 시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종목별로는 굉장히 좀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 체감지수 굉장히 좀 차고우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종목이 240개 종목이 올라왔고요. 하락이 62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하죠. 289개 종목이 올라오고 942개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시작할 때까지 장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죠. 자,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얼핏 봐도 2배보다 훨씬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3배 이상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침에 이거 좀 올라오네 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열의 9 정도는 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지금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살펴보게 되면 차익 쪽에서는 약 14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48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자, 일본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진국 증시하고 돈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부분으로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일본은 약 0.2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중국 시장 요즘 보면 하루 1%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야, 이거 중국 시장 가서 옵션을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중국 시장은 선물 시장은 있는데 옵션 시장은 없습니다. 자, 이 홍콩 같은 경우도 0.57% 정도 하락.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조금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였는데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큰, 규모가 큰 그런 쪽에는 약간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작은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훨씬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1원 50전 정도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장중에 아침에 한 3원 정도, 3원 이상 빠졌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조금만 더 빠져주면 괜찮은 모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잠깐이었죠. 잠깐이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내 조금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결국은 1원 50전 정도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로 마감했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분차트를 놓고 한번 시장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아침에는 좀 상당히 좀 올라서 출발했죠. 그래서 뭐 거의 20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뭐 들쭉날쭉하다가 자, 요 이후에 중국 시장이 시작했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뭐 기술적 반등을 처음에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장중에 중국 쪽도 한 1.4%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오전에. 자, 그래서 이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한 번 반등 시도하고 난 다음 오후장에는 계속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저거를 일봉으로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전 저점인 이 라인 때, 자, 요게 뭐 2110포인트, 2120포인트 그쯤 되죠. 자, 그거는 벌써 지난주에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빠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지선을 확보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여기서 뭐 오늘 저녁에 뭐 해외 쪽 조금 좀 호조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고 저 좀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좀 이따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 금융투자나 옵션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런 시장 메이저들 이런 사람들도 약간의 뭐 기술적 반등 이 정도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수급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아침에 조금 올라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했죠. 좀 더 심했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려놨던 거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올려놨던 거 그걸 반납시킨 그런 상태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내 그냥 저 하락으로 그냥 돌아서 버렸죠. 그리고 한 번 정도 반등 시도가 있었다가 하루 종일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했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또 드렸었죠.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견디는 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종목들이 버팁니다. 그런데 시장이 일정 부분 이상의 그런 압력이 가해져서 일정 부분 이상 이렇게 빠지게 되면 잘 버텼던 종목들은 그 버텼다는 그 죄로 좀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저런 쪽 그동안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 5G 섹터라든가 이런 쪽이 오늘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종목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의 한계를 지나버렸다는 얘기죠. 물론 지난주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일봉 보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지금 121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보고 있는 그런 자리는 요 자리죠. 자, 엊그저께 700포인트 요걸 좀 지켜줬었는데 자, 122평선은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자, 이 700포인트라는 선, 자, 이 자리는 또 코스닥 시장도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좀 이따가, 저 시장 전망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약간의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드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괜찮을 겁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긴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배워야 산다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에 2250포인트 정도 갔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240에서 2270 사이는 굉장히 강한 저항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주식 비중을 일단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그거 이상으로 227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그때 다시 잡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이거 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빠지면 이건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는데 전문가가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 버리면 이게 역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 그대로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뭐 저 코스닥 시장 일본까지 그냥 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현물 시장부터 외국인들 좀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오늘 277억 정도를 매도했죠. 근데 요게 장중에 수급을 제가 잘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약 작지만 조금 순매수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뭐 장중에도 뭐 조금 처음에는 몇십억대 정도 이 정도 매수로 시작하더니 한 300억 정도까지 장 초반에는 매수를 늘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후장으로 접어들면서 순매도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8일 동안 연속해서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단 가장 중요한 수급은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를 계속 이렇게 지속하면서 약간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경계의 눈초리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좀 수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예요. 자, 외국인들은 3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 이때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런데 쏙이 딱 좋았어요. 자, 외국인들 갑자기 뭐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야,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90억 사고 그 다음날 1,600억을 팔아버렸어요. 결국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코스피 시장에 종속돼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코스닥만 혼자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연계를 시켜서 보시고요. 자, 3일 연속 지금 개인들 쪽에서는 대규모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단기간에 이 기술적 반등 뭐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으되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물 외국인들 오늘 597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하지만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닙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6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매도는 굉장히 좀 많고 매수는 제한적이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선물 쪽에 순매수가 오늘 조금 들어왔는데 이거를 뭐 어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수급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중에는 외국인들 뭐 요거도 지금 597억인데요. 한 2천억 가까이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갔었습니다. 오후장에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옵션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뭐 콜옵션 쪽, 이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현재 시장에서 자, 보시게 되면 2억 정도, 콜옵션을 2억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죠. 반면에 금융투자는 18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풋옵션 쪽으로 넘어가서 풋옵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옵션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은 매도, 금융투자는 매수. 자, 포지션이 굉장히 지금 이번 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엇갈렸어요. 지난달하고 그 전달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지난 월물 후반에 좀 만회를 많이 했고 그 전에는 이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은 재미를 봤었죠. 자, 지금 오늘 수급만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양매도 그런데 품매도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양매수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 콜매수가 좀 많은 모습입니다. 요걸 누적 수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 지나고 난 다음의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에서 누적으로 지금 72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148억이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수라는 건 위쪽으로 오로지 올라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자, 그런데 요 콜옵션 쪽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리실 거고요. 풋 쪽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풋옵션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아까 콜매도였었죠. 누적은 콜매도, 풋매수. 자, 그런데 이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좀 줄여가고 있어요. 더 공격적인 아랫방향 포지션은 콜매도나 풋매수나 같이 아래로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건데 콜매도보다는 풋매수가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이에요. 아까 콜옵션 매도는 늘어났죠. 풋옵션 매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은 좀 우리 먹을 만큼 먹었고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너무 급하게 아랫방향으로는 조금 보지 말고 야 이거 기술적 반등 이것도 나올 때도 됐어라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이 풋매수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이게 누적 수급이니까요. 누적 수급이니까 오늘 풋옵션 쪽에서 좀 매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풋옵션, 풋매도 같은 풋 쪽에서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풋옵션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얘네들은 금융투자는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인데요. 오늘 이 풋 매도 포지션을 조금 줄였다. 그리고 뭐 저쪽 콜옵션 매수 포지션은 늘렸다. 그렇다면 금융투자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 부분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이 풋옵션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오늘로만 본다라면 아랫방향으로도 경계를 놓지 않고 경계심을 놓지 않고 그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 섹터에 대해서 하나 조금 말씀드릴 시간이죠. 자, 오늘 아침에 그런 소식이 있었죠. 개성공단 그 입주 기업들 이분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거. 자,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9차 만에 허가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확 떠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이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인디에프라는 종목인데요. 예, 인디에프라는 종목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 갭으로 떠서 시작했죠. 갭으로 떠서 시작했다가 122평선 뭐 살짝 돌파를 했다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면 늦어요. 늦기 때문에 조금 미리 선취매를 해서 조금 기다리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설픈 사냥꾼, 초보 사냥꾼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종목을 하나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특징 종목입니다. 오늘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요거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요거는 소형 위성을 만드는 회사죠. 예, 위성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 이런 종목들 요즘 좀 상당히 견조하고 잘 버티는 종목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좀 신선한 거라야 돼요. 신선한 거. 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뭐 이런 건데 곧 좀 모멘텀도 눈에 보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계속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요. 이런 것들은 좀 실적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1분기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온 그런 관련주들 뚝뚝 부러지고 있죠. 근데 세트가이 같은 경우는 위성 관련되는 그런 종목인데 뭐 작년도 실적 부분이 한 7억 정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좀 많이 늘었다란 얘기죠. 실적 부분도 뒷받침되면서 뉴스페이스 관련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앨런 머스크라는 분 계시죠. 저 테슬라의 CEO. 그분이 앨런 머스크인데 그분이 진짜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그리고 있으신가 봐요. 내년에는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의 계획이 있는 게 그런 부분들 우리 위성을 통해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전 세계에 좀 인터넷이 안 되는 곳들 이런 사각지대 이런 데 또 인터넷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자, 우리 그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우주에다가 공장을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런데 그 우주에 공장을 세우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사람이 가서 생산은 못 하겠죠.
로봇들이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생산을 명령하는 그런 쪽은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명령을 내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도 위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글로벌 패권 이런 것들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구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 지구 대륙에서요. 자,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대감만 갖고 움직인다라면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군용위성 이런 것들 관련해 갖고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쏘아 올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세트라이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죠. 자, 뭐 이 종목만 본다라면 시장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데는 배경에는 기관들의 순매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뭐 쫓아가시란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쫓아가서 매수를 해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조금 뭐 저점에서 잡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종목들 있죠. 이 시간에서도 제가 굉장히 몇 번 정도 언급시켜드린 그런 종목이 있는데 덱스터라는 종목 있잖아요. 그거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한 4.3% 정도 올라오고 오늘도 5%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럼 VR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효과 관련된 시장은 VR 때문에 커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또 한 가지는 아스달연덱이라는 6월 1일부터 TVN에서 방송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드라마가 있는데 이 효과를 여기에 특수효과를 덱스터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 전년 동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 뭐 한 18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됐으니까 이런 쪽들 못 보던 쪽들 이런 쪽하고 관련된 것들 중에 그런 것들 중에 실적 부분도 개선되고 자 차트 모양도 봐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지금 시장은 실수가 없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중국 쪽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갭이 발생됐습니다. 예, 상해종합지수인데요. 여기 갭이 발생이 됐어요. 자, 갭이 발생됐는데 이 갭 같은 경우는 발생되고 난 다음에 뭐 늦어도 3, 4일 정도 만에 이거는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갭입니다. 그런데 갭이 발생된 지가 지금 뭐 한 10거래일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어도 이 아시아권, 뭐 이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좀 올라가면 굉장히 좀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자, 이 22평선이 워낙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62평선도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2050포인트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은 나와줬는데 시원한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 떨어지고 있는 22평선하고 반등이 나올 시에는 이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반면에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전저점 1985포인트 정도겠네요. 1985에서 2000 사이 이 정도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현금화,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좀 더 버티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 때,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